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첨단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있어서 요건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죠. 예전에도 일단 시젠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하는 회사들은 이게 잭팟이 터질지 안 터질지가 굉장히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임상을 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보다 이런 회사들한테 진단 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젠 같은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품화 되는 데까지 사실 확률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을 시행을 해서 신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쪽보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 소위 말해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약을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제약사들이 연구 개발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쪽이 많고요. 실제로 약 생산 부분은 다른 데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시각을 조금 바꿔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첨단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첨단 재생의료는 도대체 뭔가? 첨단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시장에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일단 1차 5기능 기본계획 추진 경과 부분을 보게 되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연구 용역이니까. 그 다음에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무 작업반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돈은 안 되는 거죠, 연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날 1차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기본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돈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공청회 한 거니까. 회사들한테는 기대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청회 부분이 일단 나왔었고, 우리 법제화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8월이었나요? 그때 한번 법제화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한번 이슈화가 되는 적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산하기관에서 하위법도 이제 제정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자금을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8월 달에 이게 법적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의료 개념 및 특수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첨단 재생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화상 같은 걸 입으면은 화상 치료를 하더라도 화상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이식을 받거나 인공 심장을 달아야 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나의 심장을 다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넣는, 대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그리고 조직공학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포치료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환자의 골수라든지 지방세포를 채취를 하고, 줄기세포, 여기서 나옵니다. 줄기세포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금 시장에 바람이 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줄기세포 배양, 그리고 세포치료제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면역 거부 반응도 일단 없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부분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황 박사님 사건 이후로 조금
좀 시장의 시각이 조금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다시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환자에게서 세포 채취를 해서 세포 안에 병을 치료하는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주입을 하고요. DNA를 주입한 바이러스에 세포를 넣기도 합니다. 새로운 DNA를 담은 세포를 다시금 환자 몸속에 투여를 해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세포 치료 부분, 유전자 치료라고도 하고요. 암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요즘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공학 치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된다면, 그렇죠?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 이식,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신장 이식, 이런 부분이 일단 가능해지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정말 돈만 있다면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번에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골반뼈가 부서지면, 골반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반뼈를 인공으로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도 걷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자기한테 맞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자기 본인한테만 맞는 뼈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일단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전기차하고 일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죠. 그렇죠? 지금 보이고 있고, 시장 안에서도 요번 2021년도에도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나라가 전기차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보다도 더 늦었어요. 늦고 난 다음에 일단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래서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나라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첨단 치료 제재라고 해서 2016년 12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요. 21세기 치유법이라고 해서 치료를 지금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첨단 치료 제품이라고 해서 2007년도 11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일본은 재생의료라고 해서 2014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이 2020년 8월에 제정이 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조금 더 강하게 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시장 안에서 관심을 2021년도에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미국이라든지 여타 여러 나라에서는 이 부분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파이프라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5조 7천억 원 정도, 캐나다는 2017년도에 약 1조 원 정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약 1,700억 정도, 이쪽 부분을 일단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망기술 파이프라인 부분은 역분화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인체 생체 조직, 이종 장기 부분인데,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일단 유전자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나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보다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달려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 1월 23일인데요. 1월 21일 날, 그쵸? 얼마 안 됐죠? 3시 10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회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는 별로 뭐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민간위원 중에서 누가 참석을 했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요거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2018년도였네요.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때 이제 정부가 공청회 할 때 참여했던 회사들, 그 회사들이 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민간위원 부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 2021년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까지 1차입니다. 이 부분의 전망과 추진 전략을 기본 계획으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게 되면 첨단 재생의료 적용을 위한 해외 성공 사례 부분을 보게 되면,
아기가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쵸? 근데 세포치료 부분을 통해 가지고 9개월 만에 화상 흉터를 완치를 했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만약에 화상 자국이 우리 애가 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엔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쵸? 이런 자국은 없애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역시 또 미국인데요. 그 치료 처음 받을 때는 7살 여성이었는데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어요. 근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치료 이후에 5년 동안 재발하지 않는 그런 효과 자체를 일단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미국입니다. 치료받을 때는 10살이었는데요. 신부전을 앓았대요. 나이가 어린데 그쵸? 조직공학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다. 대박이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늦은 만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첨단 재생 바이오법 요거는 시장 안에서 이때 한번 이슈가 한번 돌았다 그냥 꺼져버렸는데 말씀드리다시피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가는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돈을 진짜 투입을 하느냐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2020년 8월 28일 날 일단은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신뢰받는 첨단 재생 바이오 안전관리 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첨단 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다. 그래요. 목표를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해라.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자, 내용을 보니까 국가 R&D 투자 규모를 연간 1천억 대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답니다. 돈을 엄청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계적인 수준과 격차가 있는 어디? 유전자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 세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전자 치료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치료제 생산에 필수적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유전자 치료 부분의 임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회사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 치료제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 장비의 작업화 및 생산 기술의 혁신.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다라는 거 충분히 인식을 하실 수 있겠죠. 종목들 찾은 거 바빠요. 이제는 시장 안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다 떠들었는 종목군들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군들한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게 좋아요.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시아 선도국가로 가겠다. 그러면서 첨단 재생의료를 어떻게 하고 임상연구실시병원을 8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2025년까지 만들고 최고국 대비 기술 수준을 지금은 85% 수준인데 90% 이상 만들고 연간 국가 R&D 투자를 300억 규모에서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1000억 이상으로 만들어서 안전관리 치료 접근성 기술 혁신을 만들겠다. 예, 만드십시오. 예, 만드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정부가 잘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첨단 바이오 약품 전문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뭔가 이제 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상품을 만들려 그러면 심사라든지 관리 체계가 없어서 이걸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1년부터 시약처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재생의료 원료 물질인 인체 세포 등을 전문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을 한답니다. 요거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쭉 내려가다 보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자 지원을 위해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한 곳에서 접수해서 일괄, 그렇죠, 이거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거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쪽 부서에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이쪽 부서가 하나인데요, 전화만 계속 돌리다가 열대로 받고 문제 해결은 한 개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부분에서는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창구를 마련을 하겠답니다. 그만큼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하는 부분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 재생의료 지원기관 첨단 재생의료 지원기관 지정을 추진한답니다. 관련법으로 보자면 법 제9조를 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B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해서 현재 연간 한 120억 정도의 임상연구 예산 지원을 2023년 이후에는 이 2배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연기하겠다. 사실 이게 치료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해외는 우리보다 먼저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치료제에 대해서 NHS 항암제 기금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2018년도 이런 식으로 했고요. 기금을 만들어서 승인하는 방법도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재생의료 연구를 위한 환자기금 지원, 암학회라든지 심장재단 등에서 이런 재단이라든지 학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는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을, 어떤 식으로 가든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와 보면 첨단 재생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법령 소재 부품 장비를 선별을 해서 작업화를 위한 별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요거는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CJN을 2만 얼마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릴 때 이게 지금 막 한 30만원 가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100% 200% 정도는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코로나 터지면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를 하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굉장히 급등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작업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2022년부터예요 중요한 게 2022년부터죠 이게 먹거리 자체가 2021년도는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종목들을 일단 찾아는 보는데, 이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의 투자 자체는 2021년도 하반기나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중수 이상은 일단 되는 겁니다. 밑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국내 바이오 기업이 소비하는 배지가 연간 한 2천억 정도 규모인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죠? 시약이라든지 배지 관련된 부분, 유전자에서는 핵산이라든지 바이러스 벡터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조직공학에서는 생체 재료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의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들 기업들 중에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가 나오죠. 중기부에서 R&D 지원 대책 품목군을 확대를 통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0년 첨단 재생바이오 분야 R&D 연계 지원 실적이 한 387억 정도가 됐는데 더 늘릴 가능성이 일단 높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요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첨단 재생바이오 전주기 기반기술 개념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시면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채취형 소모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채취를 해야 되니까 세포 분리기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채취 부분에서는. 동결에서는 동결시약 기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련 기업들을 찾아봐요. 수성 부분에서는 수성 서비스 기술 개발 부분이 필요한 회사들이 필요하고요. 배양에서는 무기온 환경 세포 가공 시설이라든지 세포 배양 배지, 그리고 기기 개발, 이런 부분의 기기 개발이라든지 대량 생산 및 포장 기술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세포 특성 분석 기술 개발이 또 필요하고요. 유효성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는 유효성이 검사 장비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세포 평가 기기 개발, 안전성, 유효성 평가 기술이 일단 필요하고, 보관해야 되니까 세포 뱅크 구축하는 데에 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오성에 들어가 있는 첨단 재생바이오 이쪽 부분 더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장비 부분은 들어갈 거로 보이고, 시술용 기기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 관련자들 중에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성천복재단에서 2019년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93명, 그러니까 전체 이제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78.1%가 CAR-T 치료제 인프라 지원 사업을 운영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 의사를 답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건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종목 나올 것 같아요. CAR-T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종목이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번처럼 갑자기 종목이 그냥 급등하는 경우도 한 번씩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종목이 좀 상승이라든지 하락 부분, 상승하는 부분이 일단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말에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종목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종목 다 찾아놨으니까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요 유튜브 방송이, 전 주식 방송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목들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주식 방송인가요?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주식을 하실 때 주식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으로 그냥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업종군들한테 접근해야 될 것인가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이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할 때 2021년도의 먹거리가 사실 제가 봤을 땐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안에서 얘기하는 2차 전지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신재생 관련된 부분, 뉴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4배, 5배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지금은 성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그런 쪽으로 찾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업종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